고 재회. 3화는 열이가 도성 외곽 오래된 탑을 오르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곳은 무당의 금기 장소. 하지만 누군가의 기운이 그녀를 이끌고 있었죠. 그곳에서 그녀는 마주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윤갑. 말도 안 되는 재회지만 그는 분명 그녀가 알던 윤갑의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이 차가운 윤갑의 눈빛. 열이는 숨이 멎을 듯 다가가지만 윤갑의 눈빛은 낯설고 싸늘했습니다. 그날 넌 날 버렸지. 짧은 말 한마디에 열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녀는 분명 그를 살리려 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기억하는 열이는 자신을 죽게 놔둔 사람인 겁니다. 기억은 엇갈리고 두 사람 사이엔 깊은 금이가 있죠. 3. 강철의 등장. 그 순간 어둠을 뚫고 강철이 나타납니다. 이무기의 기운을 감지한 그는 곧장 열이 곁으로 다가와 방어 태세를 취하죠. 그는 윤갑이 아니야. 강철의 말에 열이는 당황합니다. 눈앞에 이 존재가 윤갑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윤갑의 얼굴을 하고 그녀 앞에 선 걸까요? 4. 겹쳐진 존재. 강철은 말합니다. 몸은 윤갑이지만 혼은 달라. 열이는 그 말을 부정하고 싶지만 윤갑의 말투, 표정, 기운 모든 게 낯설죠. 그는 마치 과거의 기억을 가진 다른 존재처럼 보입니다. 강철은 확신합니다. 이건 단순한 혼령의 빙의가 아니라 팔척귀의 일부가 윤갑의 몸을 차지한 것이라고요. 5. 잊힌 편지. 열이는 손에 쥔 인형 속에서 윤갑의 오래된 편지를 꺼냅니다. 널 미워할 수 없었다. 편지엔 그런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과거의 윤갑은 열이를 원망하면서도 끝내 그녀를 탓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 앞에 윤갑은 그 편지를 기억조차 못하는 듯했죠. 이건 같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6. 환영의 시작. 윤갑은 열이를 향해 손을 뻗으며 묘한 힘을 발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뒤로 붉은 기운이 번지고 환영이 펼쳐집니다. 왕좌, 복종하는 이무기들, 그리고 피로 물든 도성. 이건 기억이 아니라 팔척귀가 꾸는 욕망의 환영이었죠. 열이는 이를 통해 그의 진짜 정체를 직감합니다. 7. 열이의 동료. 열이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를 되찾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눈앞의 존재가 위험하다는 감각 사이에서 마음이 찢어집니다. 강철은 말합니다. 그건 윤갑의 얼굴을 한 괴물일 뿐이야. 하지만 열이는 아직 포기하지 못합니다. 조금이라도 윤갑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그를 되돌릴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었죠. 8. 도망치는 열이. 윤갑, 아니 팔척귀의 기운이 폭발하려는 찰나 열이는 강철과 함께 탑을 빠져나옵니다. 강철은 그녀를 끌고 무당의 봉인지로 향하죠. 이곳은 오직 무당의 피만이 팔척귀를 억제할 수 있는 장소. 열이는 무당으로 돌아갈 각오를 다집니다. 그녀는 운명에서 도망치지 않기로 해요. 구각성의 의식. 무당의 재단에 선 열이는 비녀를 꺼내 자신의 피를 뿌립니다. 잊고 있던 힘이 다시 깨어나고 오래전 봉인된 주문이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강철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죠. 그녀가 돌아온 겁니다. 진짜 무당, 열이로. 10. 팔척귀의 흔적. 그들은 탑에서 가져온 윤갑의 피가 묻은 전을 불태우고 그 기운을 추적합니다. 팔척귀의 잔재는 도성 곳곳에 남아있었고 그 중심에 윤갑이 있죠. 이제 열이는 단지 윤갑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팔척귀의 부활을 막기 위한 싸움에 나서야만 합니다. 11. 윤갑이 흔들림. 윤갑은 완전히 팔척귀가 된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눈빛이 흔들리고 열이를 볼 때마다 고통스러운 듯 몸을 떱니다. 강철은 그 틈을 파고들라 조언하죠. 그 안에 윤갑이 남아있다면 그게 너만의 길일지도 몰라. 열이는 희망을 잡고 놓지 않기로 합니다. 그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마지막 희망이니까요. 12. 스스로 미끼가 되다. 열이는 결국 결심합니다. 팔척귀를 불러내려면 스스로 미끼가 되어야 한다는 걸요. 그녀는 강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재단의 봉인을 풀고 자신의 피를 흘립니다. 이 피가 너를 부르겠지. 나를 원하는 거라면 와. 피와 주문이 퍼지며 팔척귀의 그림자가 도성을 뒤덮기 시작하죠. 13. 봉인의 파열. 붉은 연기, 갈라진 하늘. 팔척귀의 일부가 윤갑을 통해 완전히 깨어납니다. 이제 그는 윤갑도 팔척귀도 아닌 새로운 혼종이 되어가고 있었죠. 여리는 피투성이가 된 채 그 앞에 섭니다. 제발 기억해. 내가 누구였는지. 그 말은 마법처럼 그의 몸을 잠시 멈추게 하죠. 14. 윤갑의 저항. 윤갑은 혼란 속에서 자신을 억누르던 팔척귀의 기운과 맞섭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잊고 싶지 않아. 잠깐이지만 그의 눈엔 분명히 예전의 윤갑이 담겨 있었죠. 여리는 눈물을 머금고 손을 내밉니다. 하지만 그 순간 팔척귀의 혼이 다시 몸을 뒤덮죠. 15. 강철의 선택. 강철은 마지막 수단을 꺼냅니다. 이무기의 심장을 끊으면 팔척귀의 기운을 잠시 억제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자신의 이무기 능력을 잃게 됩니다. 강철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내가 끝을 정하라, 여리. 그는 스스로의 기운을 불태워 윤갑을 억제하는 데 성공합니다. 16. 여리의 진실된 외침. 윤갑이 쓰러진 틈을 타 여리는 다시 말합니다. 네가 나를 원망해도 좋아. 하지만 나만은 너를 잊지 않았어. 그녀의 눈물, 그녀의 고백. 그건 인간이 괴물에게 보내는 말이 아니라 한때 사랑했던 이에게 보내는 마지막 목소리였어요. 17. 붕괴하는 기운. 팔척귀의 혼이 도성 하늘 위로 흩어집니다. 완전한 부활을 막은 덕분에 도성은 붕괴를 피할 수 있었지만 윤갑은 쓰러진 채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살아있는가 죽은 것인가 아무도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죠. 18. 다시 떠나는 여리. 시간이 흐르고 여리는 강철과 함께 도성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팔척귀는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윤갑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리는 이번엔 도망치는 게 아니라 끝을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당의 길을 다시 걷기 위한 운명의 여정. 19. 남겨진 윤갑. 윤갑은 무당의 봉인지 깊숙한 곳에 봉인됩니다. 그의 몸 안엔 여전히 팔척귀의 기운이 남아있고 때때로 붉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떠오르죠. 하지만 그 기운 속에서도 여리의 이름을 부르는 속삭임이 들려옵니다. 아직 그는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를 구원할 열쇠는 아마 여리 자신이겠죠. 20. 클로징 내레이션. 귀궁 뇌피셜 사마는 여리가 윤갑을 되찾기 위해 스스로 미끼가 되어 맞서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랑과 저주의 경계에서 무당으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리고 남겨진 윤갑, 그의 운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팔척귀의 잔재, 여리의 피, 강철의 희생, 이 모든 퍼즐은 귀궁 사화에서 다시 조각나듯 이어질 겁니다.